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주택 청약.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해 남녀노소 청약 가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월 납입금 최대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입금이 오르면서 청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바뀐 주택 청약, 해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 길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일단 여기 나와 계시는 두 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신입생 허민 씨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저는 네. 10년 전쯤에 이제 넣기 시작해서 10만 원씩 넣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걸 더 넣어야 되나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결정을 하려고요. 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봐봐요. 10만 원인데 25만 원이면 엄청나게 인상된 거예요. 한 그쵸. 150% 인상된 거고 1년 따지면 15만 원 인상된 거니까 180만 원 인상된 거거든요. 네. 그럼 젊은 층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네. 하네요. 그러면 25만 원짜리 청약 통장 넣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네, 이 여부는 내가 어떤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공주택, 공공아파트에 청약 당첨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1회에 25만 원씩 넣는 거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당첨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공주택의 당첨자를 가릴 때는요. 일단 1차적으로 횟수를 먼저 보고요. 얼마나 많이 넣었나 그 횟수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금액대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횟수로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당첨자가 갈리니까 25만 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민영주택, 민영아파트의 당첨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1회에 25만 원 금액대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면요. 이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 그리고 지역별로 이 예치금액 1순위의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기준을 한번 보면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을 넣어두고요. 2년이 지나면 해당 통장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 평형대와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요. 가장 큰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이 1,500만 원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노리기 위해서는 매달 25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문제는 인기 지역, 뭐 예컨대 서울 같은 곳에 공공주택이 많이 풀릴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브라보! 네, 그래서 이제는 공공주택 이제는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청약저축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 공공분양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질문 주신 것처럼 서울 지역에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서울 지역에 알짜배기 땅이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있어요. 뭐 어디요? 대표적으로 된다 그러면 과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수방사 지역 아시죠? 수방사 대방동이. 알죠? 예, 네. 대방동에 있는데 네. 일부 평형이 또 한강뷰가 된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가 지금 본 청약에 2만 5천여 명이 이제 청약을 하셨고요. 경쟁률을 본다 그러면 1,147대 1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알짜배기 땅에 서울시에서 또 공공분양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많았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용산 지구에 대규모 또 단지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또 공공주택 분양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또 핵심 지역이죠. 바로 서리풀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데요. 와.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국토부의 비전이 있었죠. 5만 가구 공급하는데 일부분이 이제는 이제 공공 분양, 공공 주택으로 나옵니다. 서리풀 지구에 내가 공공 청약 넣어서 주택이 돼서 된다 그러면 로또예요, 말 그대로. 로또 되고 그러다 싶다. 보니까 이렇게 알짜배기 지역에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 당연히 25만 원씩 풀로 채워서 넣는 것도 와. 굉장히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넣으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슬슬 준비해야겠네요. 뭐 우리가 된 것도 아닌데 잠깐 설렜네요. 아니, 뭐 용산 서초. 용산 서초면 대박이죠. 그러니까요. 네. 다시 만들어봐요.
아, 그렇지 않아도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다시 만들었어요? 네, 어머 작년에 안 만들었다고 하더니 방송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었구나. 폐지했다가 하도 그냥 전문가들께서 왜 그랬냐, 있어야 된다, 다시 만들어라 하셔서 바로 달려갔죠, 은행으로. 청약할 때 나도 좀 알려줘요. 같이 좀 해보게. 근데 청약통장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좀 이렇게 쓴 적도 많지도 않고 뭐 관리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청약통장도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활용법, 제가 100%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의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일단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7천만 원 정도 이하의 무주택자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아래인 소득인 사람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40% 그러니까 3, 4, 10이니까 120만 원 정도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세금이 절세된다는 면인 거죠.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년주택 드림 통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9살에서 34살인 청년이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 근데 그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인 청약통장 3%보다 금리가 4.5% 금리가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공제도 되고 또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면도 있으니까 이 통장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까 19세에서 34세 이 구간에 있는데 이 통장을 나는 몰랐고 일반 청약통장을 한 3년 전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청년주택 드림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앱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주택 청약 통장을 통해서 급할 때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이 청약통장도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을 이용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급한 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청약통장을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중요한 분양제도, 청약에 대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살릴 수 있는 제도니까 청약통장을 절대로 깨지 말고 한 90에서 95%까지 담보대출이 됩니다. 금리도 예금금리 한 1.5% 정도 붙여서 한 4% 정도 되니까요. 이런 거 대출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통장을 깨지 말고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